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완연한 봄인데요. 꼭꼭 연가야 되는 날입니다. 네, 좋은 날씨에 헤드라인으로 중국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반도체 자립 지원 제조업체에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반도체 굴기에 관련해서 이 법인세 면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수입할 때 수입 관세도 면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65 나노 이하인 이 메모리 생산 업체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아마 기존에 저희 CA 채널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또 추가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목숨 걸고 반도체 국산화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25%를 0으로 맞춰주고, 네.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붙으니까 그것까지도 빵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65나노 그러면 자동차, 가전 여기에 들어가는 좀 그레이드가 낮은 것도 다 해준다는 거죠. 예. 우리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7나노, 5나노짜리인데 중국이 지금 14나노 정도를 가는데 65나노라 그러면 한 3, 4세대 정도 또 뒤진 것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육성의 의지 그건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원래는 2025년까지 반도체 국산화율을 70%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략 지금이 한 15.2%, 그래서 아마 한 5년 가더라도 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고, 그렇게 되면은 장비 재료 소재들 회사들은 계속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뽑혔는데요. 중국판 나스닥에 상장하려다가 망신당한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지리자동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자동차의 상하이 증시의 커창반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술 미달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블룸버그가 발표를 했는데요. 감독 당국이 이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내걸었는데 이게 원래는 등록제지만 현재는 사실상의 허가제처럼 운용된다고 합니다. 지리자동차가 작년 6월에 상해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했는데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 상장이 안 된 상황인데요. 사실 지리자동차의 모기업인 지리홀딩스가 홍콩으로 상장돼 있고 상당한 규모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리자동차의 상장을 통해서 좀 더 큰 자금을 모집하려고 한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에 좀 차질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창반의 상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흐름, 즉 상장 취소를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제목을 너무 섹시하게 단 거고요. 네. 낚으려고 한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다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커창반은 이 6개 첨단 산업만 상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가 아니라 석유 자동차가 주죠. 네. 그래서 석유 자동차는 여기 상장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마 지리가 한다고 하면은 전기차 사업부만 따로 떼가지고 그걸 별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상장 대상이 돼요. 네. 근데 이거 전체를 다 묶는 것은 그건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것은 그 지리 자동차에 오는 리슈프가 중국의 포드다. 네. 중국 자동차의 아버지다 이럴 정도로 불려지고, 그래서 볼보나 이 벤츠의 최대 주주로 이제 할 정도로 로비력이 좋죠. 근데 이제 지리 자동차는 그 저장성에 있어요. 근데 중국의 지금 실세들이 시진핑의 주변에 포진의 실세들이 저장 출신들이 무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이 뒷배경을 믿고 밀었는데 규정은 규정대로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장 요건에 업종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하니까 넣어줘라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국 자동차에서 다 상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이제 전기차 부분을 따로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좀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고, 저희 시리즈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최근에 글로벌 증시 하락의 원인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뉴욕 상장된 오타가 있습니다. 중국 IT 기업이 약세되고 있는데 이게 미 증시 퇴출 규정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 영향에 따라서 특정 헤지펀드가 이 반대매를 맞았고 그 반대매라는 블록딜로 추가 하락이 된다. 뭐 이런 흐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외국회사 문책법, 이게 중국 기업 대상으로 중국이 이제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된 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중국 IT 기업 떨어졌다. 이거는 사후적으로 떨어지니까 설명을 하려고 갖다 붙인 거고요. 지금 외국회사 책임법은 2024년부터 반려해요. 네. 그래서 지금 분식 결산을 하더라도 그건 2024년 가서 퇴출되는 것이지 지금 퇴출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 하락이 이게 있으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 붙인 거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만 해서 외국 회사 문책법으로 중국 IT기업 빠진 거, 퇴출 가능성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다. 네. 2024년까지 아직 3년이나 더 남았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자기 스스로 상장 폐지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 옵션이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번에 뭐 IT기업 주가 약세를 말씀하신 그 헤지펀드 리퀴데이션 문제가 걸렸고, 그 직전에는 고평가 문제가 걸린 것이지, 네. 이게 지금 SEC의 그 외국회사 그 책임법, 이거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상장 폐지 과연 될 것이냐? 왜냐하면 상장 폐지로 있는 피해는 오히려 미국 투자자가 더 많이 보고 이미 자본 조달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네.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있는 회사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돈이 중국의 IT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걸 봐야 돼요. 앞으로의 부분이 그렇죠. 더 지금 영향을 거는 미치는군요. 그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때 발효된 중국의 관세 폭탄 정책 철회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 USTR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부과된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제 조치들은 좀 철회를 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지금 뭐 미중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이 무역 대표의 입에서도 이 일각에서 관세를 없애달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 협상가로서 이런 카드를 우리가 먼저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이 조금 안 좋은 소식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관세를 올렸을 때 누가 피해를 보냐 하는 것이 결국은 100명 죽이려고 하면 상대도 7, 80명 죽어야 되는 게 관세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올마트에서 팔은 물건의 47%, 뭐 절반 가까이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거 보복 관세를 25% 때린 건 좋지만 그게 미국이 중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용량을 그걸 최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길게 끌고 가면 결국은 이게 미국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네. 가격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이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캐서린 테이 같은 경우는 무역 대표부 대표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취임하고 나서 하는 얘기고 전략적인 발언이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러는데 과연 이
고관세 25% 유지하는 게 맞냐?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이걸 25%를 15% 낮춰주는 대신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더 해가라. 이제 이런 바터 조건을 걸 수 있는 내고의 한 카드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카드의 효과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좀 약간 엄중한 기사 같은데요. 미국 등 제재에 맞대응한 중국 전쟁 불사 강경 대응 예고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신장 위구르 이쪽 인권 문제를 갖고 좀 얘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연합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이 4개국에 모두 보복 조치를 좀 취한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 쿼드에 대한 조치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세를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또 협력을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왔고요. 외교적인 갈등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전쟁 예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인내심을 갖고 진실을 설명했지만 안타깝게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강하게 쓰이는 어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예전에 중국과 인도 갈등 때도 썼던 표현이고요. 또 대만 이슈 때도 썼던 표현인데 이 이후에 항상 좀 강경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긴장감이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를 좀 올리기도 하고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 구조가 높아진 상황인데 국제 정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다음 시리즈에 지금 신장 목화 전쟁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걸 한번 보시면 네. 그 자세한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외교부의 발언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말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뭐 목화 이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인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보는 거죠. 주권 침해라고 보는 거고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물고 들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 2+2 회담에서 얘기를 했지만 애초부터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해관계 쪽이 떨어지는데도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하면 전 세계 여론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입지가 좁아드는 문제 때문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고 뭐 유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룸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특공대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강제노동 수용소를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해방시킬 수 있냐.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협상의 카드고 이제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본다고 하는 걸 대외에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 제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고 대내적인 메시지도 강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굵직굵직한 헤드라인 5가지 정도 가져와 봤고요. 지금 어떤 중국에 대한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적인 부분은 저희 CEC의 컨텐츠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